요즘 같은 시기에는 또 접목되지 않는 법칙이죠. 다른 형태로 많이 진화를 했죠. 그래서 요즘의 형태에 맞게 그것들을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있긴 합니다. 그럼 현재 주목할 만한 신규 알트코인 트렌드는 뭐가 있는지. 여러 가지 이제 알트코인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. 저 같은 경우는 뭐 에어드랍 같은 걸로 이제 수익을 내는 것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,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중앙화 거래소가 있죠. 중앙화 거래소에서 이제 거래하면 그 수익으로 내는 건데, 신생 거래소들이 있어요. 중앙 거래소가 아니고 뭐 탈중앙화된 거래소,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계속 생겨나는데, 그런 신규로 생겨나는 탈중앙화된 거래소에서 초반에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뭐 트레이딩도 하고 볼륨을 쌓고 초반에 이제 기여한 사람들, 굉장히 리스크가 크죠. 그런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한 사람들, 어차피 거래소랑 똑같긴 합니다. 예를 들어 제일 신뢰할 만한 뭐 바이낸스 같은 데서 거래하면 잃지는 않죠. 근데 신생 거래소에서 하면 리스크가 있잖아요. 뭐 펄프덱스라고 하는데, 그런 데서 거래를 했을 때 초반에 기여한 분들에게 그 거래소에서 자기네들이 보통 토큰을 런칭을 해요. 그 토큰을 런칭했는데 그 프로젝트가 괜찮으면 초기에 기여한 분들에게 토큰을 에어드랍을 해주는 거죠. 그렇게 해서 최근에 하이퍼리퀴디티라고, 뭐 거기에서 어느 정도 초반에 한 사람들 다 1억 이상씩 에어드랍을 가져갔거든요. 근데 그런 사례가 발표나고 나면 그 뒤에 또 다 따라해요. 근데 그 뒤에는 좀 많이 주진 않습니다. 그러한 어떤 시장의 트렌드는 계속 바뀌긴 하는데, 기본적으로는 컨셉은 똑같은 것 같아요. 새로운 트렌드가 생기고, 근데 이것이 아직은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누군가 이 검증에 같이 참여한 분들, 그렇게 참여한 분들에게 토큰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보상을 해주는 거죠. 근데 그게 이제 잘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수익이 좋은데, 안 됐을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제 안 됐을 경우에는 그럼 원금 정도를 잃는다,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? 그거보다 더 차이의 경우도 있습니다. 어떤 경우는 이제 뭐 스캠이나 아니면 뭐 러그풀이라고 하는데 사기들도 있어요. 그건 최악의 경우고, 일반적으로는 내가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 뭐 큰 에어드랍이나 이런 게 없으면 투자한 거 대비해서 큰 수익을 못 얻었다, 이제 그 정도 이제 리스크가 있죠. 저로서는 생소하고 어려운 투자 같이 보이는데, 이렇게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한 몇 퍼센트 정도 있나요? 제가 볼 때는 많지는 않고요. 그렇게 투자하는 분들이 주로 이제 텔레그램 통해서 활동하는데, 보통 그렇게 투자하는 분들이 텔레그램에서 KOL이라고 하죠. 한국 KOL 중에 가장 큰 팔로워가 한 5만 명 정도 될 거거든요. 5만 명이 다 하진 않을 거고, 한국에서만 보면 5만 명이 안 된다고 봐야 되고, 글로벌로 보면 이제 굉장히 많긴 하죠. 거래소에서 그냥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투자하는 수 대비해서 제가 볼 때는 1% 이하 아니면 한 0.1% 이하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렇게 트렌드를 쫓아서 트레이딩을 하는 것은 새로운 투자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, 기술 변화를 쫓을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는 걸까요? 그렇죠.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하는 분들은 완전히 극초기 투자라고 하죠. 그래서 거기서 어느 정도 뭔가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, 그 다음이 이제 우리가 보통 코인들이 상장할 때 알트코인들이 뭐 덱스라고 하는 탈중앙 거래소에 이제 상장이 되고, 그 다음이 뭐 보통 이제 해외 거래소에 2, 3위 정도 되는 거래소에 이제 상장했다가, 그 다음에 탑티어급에 상장을 하죠.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한국 거래소로 보통 상장을 하거든요.